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4월 17일 아침이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두나무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인베이스가 4월 14일 상장을 했죠.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5일이 될 거고요. 이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그 가치를 꽤 괜찮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5조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일봉을 보면 첫날에는 지금보다도 꽤 크게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면서 지금 양봉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75조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두나무, 업비트 관련주죠. 두나무가 상장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들을 한번 보면, 우선은 우리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 보면요, 거래 대금 자체가 거의 1조 정도, 많을 땐 1조, 조금 낮을 때는 한 3천억에서 한 1,500억, 2천억 이 정도로 꽤 크게 나오고 있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여기 보면은 3천억대 이상, 2천억대 이상 이렇게 연속적으로 거래대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도 크래프톤 관련주이기도 한데 2천억, 3천억 이 정도씩 나왔고요. TS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1,500억, 지금 보통 시장에서 보통 한 1,000억대, 2천억대 정도는 많이 나오죠. 하나투자증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약 7천억, 8천억까지도 거래대금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코인베이스가 14일 날 상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이제 현실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대체로 상장 일주일 전에 4월 7일에 고점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도 우리기술 투자도 4월 7일에 고점이 한번 만들어졌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 얘는 그냥 쭉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대장주 역할을 했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4월 7일에 고점이 만들어졌고요. 대성창투도 4월 7일이고, TS 인베스트 얘도 4월 7일에 대체적으로 다 고점이 4월 7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대략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고점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쭉 흘러내리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만 여기에서 고점을 13일에 코인베이스 상장 약 하루 이틀 전에 고점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음봉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테마에 고점이 형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온 이후에 또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때 거래대금이 우선주 치고는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우선주로서 약 3천억 가까이 이렇게 나왔었고, 이날 15일 날은 4,700억,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죠. 우선주는 보통 이 정도 거래대금은 아니고, 여기 상승할 때를 봐도 800억, 500억, 700억 이 정도 거래대금만 해도 우선주 치고는 꽤 많은 거래대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기에서의 움직임은 정말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대장주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고점 대비 이 하락폭, 여기에서부터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락한 폭은 약 40%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루 만에 하락을 했고, 거래일로는 2거래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은 저점을 만들고 나서 또 2거래일 만에
저점 대비 약 90% 정도 아주 큰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4천억 이상 나왔고, 그래서 이 종목 그리고 관련된 두나무 관련 테마에 대해서는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현실이 됐죠. 현실이 돼서 향후에 이 재료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일정이 없는 상태죠. 두나무가 언제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시장에서의 이 코인베이스를 보면서 두나무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지금 상승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일정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감이 이제 현재 없는 상태죠. 그래서 주가는 조금 깊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두나무 관련주,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 뭐 대성창투,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 전체적인 테마의 거래 대금 자체가 워낙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조정 이후에 되돌림 반등은 한번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쭉 상승을 하고 이렇게 쭉 하락을 한다면은 제가 매매하는 방식이 상승 이후에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 이 되돌림 반등,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죠. 그 매매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큰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이 상승 이후에 그대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증명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테마에서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만큼 강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인베이스의 상장 성공과 시가총액이 현재 약 75조 정도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두나무 측에서 상장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언제 나올지 모르죠. 안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나온다면 조정을 받던 주가는 그대로 2차 시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나무 측은 아무 말이 없죠. 근데 그 코인베이스의 이 시장에서의 인정받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 두나무 측에서도 충분히 욕심내볼 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상장할 경우에 두나무의 가치를 약 10조 정도 이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보다 이 두나무 쪽에 그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가 그만큼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수수료 수익이 많다는 거고, 향후에 이 기대 가치는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시세까지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단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일반적인 이 주가의 상승 이후에 눌림 이후 반등이 나오는 이런 테마들을 생각했을 때 이 한 종목의 이 거래 대금 자체도 꽤 의미가 있지만요. 이 테마 전체의 거래 대금을 생각을 해보면 이 테마 전체를 움직였을 때 이 종목 하나에서는 이런 날 같은 경우에 3천억, 뭐 2천억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만 이 테마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테마의 하루에 움직이는 그 거래 대금이 조 단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테마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보통 개별주보다는 테마주의 움직임이 더 좋은 거죠. 테마 전체로 봤을 땐 거래 대금이 더 크고 그만큼 시장에서 강한 테마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 어디에서 저점이 형성될지는 정확히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저점이 정확히 어디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 들어온 돈을 여기에서 빼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략 항상 거의 똑같이 매매를 하죠. 이 상승폭의 절반 이하 부분부터 매매 관점을 갖는데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주가가 얼만큼 빠른 시간 안에 내려오느냐 또는 조금씩 내려오느냐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 절반 가격보다 위에서부터 들어갈지 또는 아래에서부터 들어갈지 그 분할 매수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가격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디가 저점이 될지 모르지만 적당한 어느 정도 구간 이하에 들어오면 저는 분할 매수를 이 두나무 관련 테마에서 강한 종목을 골라서 어느 정도는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되돌림이 나오든지 평단가를 잘 조정을 해서 되돌림이 나올 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제 말만 듣고서 여기를 뭐 적당히 계속 분할로 계속 잡아 들어간다면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 때 손해가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만큼 비중 조절하고 평단가 조절을 잘 해야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반등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계속 이렇게 잡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적당히 평단가를 낮추면서 들어간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는 또 물량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약할 경우에는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자신만의 매매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두나무 관련 테마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기대감은 현재 좀 약해진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 큰 조정이 나오면은 이 들어온 거래 대금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미국에서 파월이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이라고 언급을 했죠. 그런 언급이 있다는 것은 약간 좀 리스크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의 규제라던가 또는 이 투기 자산 언급 또는 지금 비트코인의 너무 과도한 상승, 약간 버블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단기적인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큰 상승 이후에는 또 단기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이 관련주 자체에도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다가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면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가지 리스크로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코인베이스의 가격도 아직까지는 그런 발언 이후에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봐도 아직까지 그렇게 뭐 큰 급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조정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뭐 조정을 받은 것 같지도 않네요. 그냥 고점에서 약간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반등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위치에서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엘리어트 파동도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여기에서 요 하락 1파, 2파, 3파를 보통 보죠.
이렇게 두나무 관련주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매매하실 때는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